해 주셔야 되냐? 자, 87페이지 뭐가 나옵니까요? 선매 나오죠, 선매. 이제 선매하고 포상금 들어갈게요. 이 선매는 뭘 선매라 그래요, 여기서? 자,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거죠, 공공기관에게.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자, 가부 토지가 있어요. 을하고 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 허가 구역 내 토지거든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 들어가요. 허가 신청이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허가 내달라고 신청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할 자가 있다라면 이 선매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매자는 보통 어떤 사람이 돼요?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단체, 공공기관, 이분들이 매수를 원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분들을 지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자, 신청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자를 지정을 해서 알려주게 돼 있죠. 국가 등 그래서 이제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았죠. 그러면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완료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며칠 이내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어야 돼요? 15일 이내 선매 협의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1개월 이내 끝내주겠죠?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이 되는 겁니까? 자, 1번 공시지가, 2번 감정가격. 강력 주장하십니까? 예, 좋았어요. 이제 세 가지 가격이 다 나왔죠. 감정가격이 됩니다. 무슨 가격이 돼요? 여기서는 감정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 기억나요? 이행 강제금에 대한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그 다음에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비교됐어요? 머릿속에서 비교됐냐고 안 됐냐고. 됐어요? 근데 여기도 단서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자,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다.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토지는 선매 대상 토지는 어떤 토지가 선매 대상 토지가 되겠어요? 선매 대상 토지는 어떤 토지만 선매 대상 토지가 되냐고. 두 가지겠죠. 공익 사업용 토지. 공익 사업용 토지하고 또 하나가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선매 대상이 토지가 될 수 없어요.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자, 여기서 선매 대상 토지는 일단 공익 사업용 토지가 된다는 거.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선매 대상 토지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선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협의가 깨져버리면. 자, 선매 협의가 둘이 안 되면 이제 원래대로 가는 거지. 허가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선매자 지정해서 지금 협의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가. 그럼 무조건 불허한다. 이 질문 맞아? 틀려요? 무조건 허가한다. 틀려요.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줘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됐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 언제까지 한다? 지체 없이.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매 관련 내용입니다. 자, 밑쪽으로 드릴게요.
자, 선매의부터 선매란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대 우선하여 동그라미. 자, 이건 협의 매수입니다. 뭐 강제 수용하고 틀려요. 그다음에 2번 제목이 뭐예요? 선매 대상 토지 선매자 나와 있죠. 그러면 선매자부터 먼저 깃고요. 선매자는 두 번째 줄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분들 중에서 선매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매자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되는 거고 됐어요? 이 중에서 지정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선매 대상 토지는 박스 밑줄 그으세요.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또 허가 받은 목적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요,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요.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선매 대상 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한 동그라미 쳤어요? 자, 선매 절차. 자, 시장구수구청은 허가 신청인데 몇 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줘야 돼? 1개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자, 선매협의. 자,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선매협의를 끝내라고 했죠. 그러면 최소한 통지부터 며칠 이내 매수 가격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선매를 소유의 통지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죠. 15일 이내 선매가 협의가 진행이 돼야지 최소한 1개월 이내 끝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1개월 이내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을 다 해줘야 돼. 됐어요? 자 그리고 선매협의 조서를 제출한 거래에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D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선매 가격이 나와 있어요. 선매 가격은 첫째 줄 후단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리됐어요? 자, 감정 가격 동그라미. 근데 토지 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선매협의 불성립 시 조치. 자,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 자, 언제까지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 할 것인지 결정해서 통지를 하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것도 이제 한 줄이지만 무조건 불허가 한다 틀리고 무조건 허가한다 틀려버려요. 주의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끝났고 이제 포상금 나왔네. 포상금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과목에서 포상금 몇 군데가 나와요? 3군데가 나와요. 자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 거기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공부했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포상금? 허가 관련 포상금.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것이 신고 고발 관청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와? 여기는 허가관청이란 말을 써요. 시장군수구청장 똑같아요. 근데 허가관청이란 말을 쓰고 수사기관. 그러면 여기서는 포상금은 누가 주겠어요?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겠죠. 이제 허가관청이 주겠죠. 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여기는 2가지밖에 안 돼. 많지 않죠? 자 대상자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대상자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올까? 아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거짓으로 허가 받은 자 2년하고 얼마? 100분의 30. 2000이 아니라 100분의 30 기억나요?
거짓으로 허가받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거 2년하고 100분의 30짜리.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사람인지 허가받은 목적들이 이용하지 아니한 자.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있어 없어요? 이분들이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자가 돼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제재가 2년하고 얼마? 이것은 이행명령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조건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조건도 억지로 외우면 잊어먹는다 있잖아요. 이것은 허가관청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되고 수사기한이든지. 그리고 여기는 조건이 뭘까? 여기는 조건이 뭐가 들어갈까? 아까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아까 했는데 여기는 당첨. 징역 벌금이니까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왜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나올까? 징역 벌금 사유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냐고.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나왔었죠. 우리 중개사법 기억나? 공소제기 기소유예라고 공부했잖아요. 그 이유는 다 징역 벌금이었거든요.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등록,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시세 영향을 주거나 단체 구성한다 할지, 개공 업무를 방해한 자랄지. 됐어요? 또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강구한 자, 1년하고 1차. 다 징역 벌금이니까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징역 벌금은 법원에서 내리잖아요. 소를 제기해야지 재판에서 징역 나오고 벌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나와. 그러니까 이 대상자 벌칙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떨어져 안 떨어져? 이게 조건이 발견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고 이행명령이 떨어져야 돼. 자, 두 개제밖에 안 되지만 또 조건은 또 나눠지네. 아, 그래 안 그래? 아, 신기하구나. 먼기. 그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워갖고 어떻게 기억이 되겠냐고. 세 군데가 비슷비슷한데,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걸 생각하면서 공부하자고.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너무 심각해.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해봅시다요. 또 관심사가 뭐예요? 금액이죠. 얼마 줄까? 여기는 50만 원, 여기 50만 원 나와. 우리 중개사법에서 공소이익 기소하니까 50만 원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포상금 50만 원 나와요. 신기하네. 그리고 이것도 접수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돈을 줘? 이건 2개월이요. 2개월. 이건 저 같이. 그러니까 뭐 이거 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끝. 몇 줄 넣을게요. 자, 지급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 동그라미. 이제 지급권자는 허가관청이 되는 겁니다. 지급할 수 있다. 고발관청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몇 줄 것이고. 여기서 행정기관은 허가관청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신고 고발 대상자, 허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이거 벌칙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2년하고 얼마? 100분의 30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2년하고 100분의 30. 2년하고 뭐다? 100분의 30. 그리고 이제 조건은 허가관청에서 적발하기 전 몇 줄 것이고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 그리고 밑에 것은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허가받은 목적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이것도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되고 허가관청은 무슨 명령? 이행명령이 있었을 때. 자, 지급 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몇 개월이네?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개월이네? 2개월이네 지금. 그럼 금액은 건당 얼마? 50만 원. 자, 같은 목적으로 일단 토지에 대한 신고 고발은 한 건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포상금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비교가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 토지 거래 허가 포상금. 별것도 없죠?
별거 있는가? 자, 이거는 건당 50만 원.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80%,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맞으면 여러분들 80점은 확보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다 맞으면 80점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실무 공부하면 이제 100점이 100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다 맞아도 80점은 확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금 합격권에 다 진입이 됐고, 자, 고득점으로 합격하느냐, 그냥 간들간들 합격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이미 합격권에 진입이 됐다. 됐죠? 기쁘지 아니한가? 별로 안 기쁜가 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무 과정 들어가 볼게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물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개공 찾아서 중개 좀 해달라. 그러면 개공이 의뢰 접수와 동시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란 말을 써요? 중개 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은 나름대로 중개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가격도 산정. 그 다음에 상대방 찾아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설명한다 해서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도록 만들어야 돼. 이걸 무슨 활동? 중개 활동. 달리 표현해서 영업 활동, 판매 활동 그래요. 근데 이걸 잘해야지 돈을 잘 벌겠죠. 시험 별로 안 나오지만. 자, 그러면 산다 하면 둘이 뭐가 이루어져? 거래가 이루어져. 이걸 무슨 계약? 거래 계약. 그래서 중개 계약부터 무슨 계약까지? 거래 계약까지가 중개 계약부터 거래 계약까지가 중개 실무 과정이에요. 자, 중개 계약부터 언제까지? 거래 계약까지.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협의 실무입니다. 그래서 거기 책을 한번 보세요. 과정 그랬고 가로 안에 광이라 그랬죠. 이건 넓은 의미 실무고 의뢰 접수, 활동 계획 수립, 조사 확인, 중개 활동 거래 5번까지 묶어서 이게 협의라고 적어서 협의 실무. 우리가 보통 중개 실무 보면 좁은 의미를 말하거든요. 협의 실무를 말해요. 협의 실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중개 계약 체결 시부터 거래 계약까지가 좁은 의미 실무다. 협의 실무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이건 넓은 의미 실무는 들어가지만 좁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실무 그러면 좁은 의미를 말해요. 협의를 말하는데 그러면 6번은 그러면 개공이 전혀 관여를 안 해야 돼요?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 관여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있습니다. 성관주의 의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주의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잔금 넘어갈 때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자, 이거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좋거든. 그 다음에 2절 무슨 계약으로 넘어갑니까? 중개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하나씩 분석해갖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중개 계약 의의 법적 성질 들어가 볼게요. 의의가 뭐예요, 의의?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 계약이란 말을 써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 계약. 자, 법적 성질. 자, 낙성 계약이라고 했죠. 무슨 계약? 낙성이란 뜻이 뭐예요? 의사표시 합치. 그러니까 중개 좀 해달라. 개공이 알았다.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하면 계약 성립. 그러죠?
그럼 요식 계약으로 봐야 돼요? 불요식 계약으로 봐야 돼요? 불요식 계약이란 말이 뭐예요?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전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구두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불요식 계약.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딱 하나 있네. 우리가 중개계약 종류 중에서 전속중개계약이라고 있어 없어? 그러면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럼 전속중개계약은 요식 계약으로 봐야 될까요? 불요식 계약으로 봐야 될까요? 불요식입니다. 불요식 계약서를 안 써 구두로 계약해도 성립이 돼요. 처벌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습. 전속중개계약서를 쓰라는데 안 쓰면 어떤 죄제?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전속중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쓰라 그랬죠. 중개사법에서. 이건 실무와 관계없이. 안 쓰면 어떤 제재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업무정지? 강력 주장하십니까? 원래 자주 틀렸는데. 오늘은 맞을 것 같아? 아주 좋았어요. 맞았어요. 그렇지. 맞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모르면 뭘 찍어라. 그것 때문에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불효식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 불효식 계약 옆에다가 전속 중개 계약 포함이라고. 적었어요? 전속 중개 계약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계약은 무조건 일반 중개 계약이든 전속 중개 계약이든 다 불효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위임 유사라고 표현했죠. 위임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무명 계약이라 그랬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무명이란 뜻이 뭐예요? 이름이 없다. 근데 중개계약이란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왜 이름이 없다랄까? 민법에가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민법 전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명. 민법에 이름이 있는 것이 유명. 거기 없는 것이 무명. 그럼 민법에 이름이 있는 것이 전형. 거기 없는 것이 비전형이라. 민법 전에 중개계약이라는 이름 없어. 매매계약이랄지 교환, 증여 뭐 이런 거 민법 전에 들어있죠.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명이면서 비전형.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상계약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쌍무. 쌍무란 말은 서로 대가적인 채무관계, 의무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조건부 쌍무란 표현을 썼어요. 조건부 쌍무계약이란 뜻이 뭐예요?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 이해됐어요? 예, 이걸 조건부 쌍무. 그러니까 순수한 쌍무는 아니고 편무계약 가깝다 이 말이 됐어요? 예, 판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상사중개라 그랬어요. 우리 중개가 민사중개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민사중개, 상사중개 기억나? 상사중개는 상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계약 당사자 둘 다 상이든지 둘 중 하나는 상인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중개한 걸 상사고 그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민사중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사중개지. 왜?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지 건물 중개하니까. 그럼 여기에 관련된 중개계약이 민사중개계약이 되는 거지.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계속적 계약으로 봅니까? 언제까지 계속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하고 있죠. 거래계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개계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물건 팔고 싶은데 중개해달라 의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뭐가 끝날 때까지? 거래계약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지속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의적 계약이다. 그리고 여러 계약 성질이 혼용되어 있다는 혼합계약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법적 성질 여기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안 봐줘도 관계가 없지만 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서면화, 유형화 이게 무슨 말일까?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 기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나라는 보통 중개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써요, 구두로 해요? 거의 다 구두로 하죠.
그죠? 그러면 중개계약서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말이야. 자, 1번 분쟁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분쟁 해결 기능. 그다음에 유통시장 정비 근대화 기능. 그죠? 그다음에 투기 예방 기능. 자, 그래서 일단은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까지 공개했을 때, 계약서 쓰고 정보까지 공개했을 때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통제란 말이 뭐예요? 스스로. 그럼 누구하고 스스로? 의뢰인하고 개공이 계약서를 가지고 알아서 통제한다. 의뢰인하고 개공이 계약서를 가지고 알아서 통제한다. 문제점을 알아서 해결한다. 그러면 국가 간섭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왜? 알아서 해결해 나가니까. 아니 뭐 문제가 안 생기면 국가 간섭 관여 안 하잖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관여를 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 법률상 행정상 간섭을 배제한다. 이게 자주 통제 기능을 달리 표현한 거야. 이해됐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정리를 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중개 계약을 뭘로 떠나야 돼요? 유형, 종류로 들어갑니다. 중개 계약의 종류, 유형. 자, 중개 계약 종류 들어가 볼게요. 중개 계약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가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독점 중개 계약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속 중개 계약, 네 번째가 공동 중개 계약, 다섯 번째가 순가 중개 계약.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의하고 특징 이거 공부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씩 분석할게요.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 계약 인정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독점은? 우리나라에 독점 중개 인정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어요? 강력 주장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말 안 하는데 강력히 안 한다고 주장하세요? 확실해요? 아, 미국에서? 아니 우리나라 인정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 옆에 분은 안 되고 뒤에 분은 된다는데 여기는 돼? 된다는데 갑자기 된다는 입장이 많아졌어요. 우리 여기는 기다려 본다까지 나왔어. 안 돼? 안 된다 우리. 돼? 좋아. 자, 반반인데 거의 반반. 뭐 어차피 물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이렇게 할 거고 돼. 여러분 그 민법에서 계약 자유 원칙을 배우잖아요. 계약 자유 원칙. 돼. 근데 우리나라는 법에서 이거 규정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잖아요. 법에 있는 것은 2가지. 일반하고 전속.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이거 2가지 배운 거잖아.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운 거 지금은 이거 실무에서 배운 거고 중개사법에서 배운 거 이거 2가지 배운 거잖아요. 앞에서 한 달 전에. 그래서 안 그래서? 그 이유는 중개사법에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이 2가지를 배운 거예요. 독점은 여기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없지만 계약 자유 원칙상 가능하다니까. 가능해. 이제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미국에서 권장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전속은 인정되겠죠?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는데 당연히 인정. 공동은 인정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여러 개공이 협력해서 하는 거 순가는 인정될까? 인정돼, 안 돼? 돼. 되는데 이제 보수가 초과되면 금지 행위로 처벌을 받을 뿐이에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데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2가지. 공동도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분석 들어가는데 일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디부터? 일반. 일반은
자, 이 사람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B에게 의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C에게 여러 경우 의뢰도 계약 위반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반달했어요? 그러면 셋 중에서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B? 예, B가 성사시켰다고 하죠.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A하고 C는 못 받습니다. 자, 이게 일반이죠. 이거. 그러면 이제 이게 개념은 끝났고 특징.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 계약을 맺을 때 보통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거의 다 구두로 하고 있잖아요. 일반 중개 계약서를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거래 계약서는 쓰겠지만 우리는 지금 중개 계약하고 있어요. 거래 계약 생각하면 돼, 안 돼? 그러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적게 일어나겠어요? 왜? 내용이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분쟁이 많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을은 비싸면 안 산다래요. 그러면 개공은 거래가 해야만이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싸면 안 산다는 게 A가 저 물건 가격을 깎아놓고 B가 깎아놓고 C가 깎아놓고 그러면 저 중개되는 가격이 정상 시가보다 높게 형성되겠어요?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단점이자 특징이고. 그다음에 또 봐보세요.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책임 의식이 없어. 책임 중개를 안 할라래. 우연히 성사되면 보수를 받는 거고 책임 중개를 안 할라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불리하고 여기는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못 받아서 불리. 그래서 모두에게 불리하다. 모두에게 유리하다. 모두에게 불리하다. 모두에게 불리.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요? 가장 적게 이용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관행상.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특징들입니다. 자, 밑줄. 자, 일반 중개계약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했어요? 보통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 개공에게 서로 경쟁적으로 의뢰하고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개공을 적으세요.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개공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다. 나와 있죠? 그리고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말. 자, 니은 두 번째 법적 분쟁 발생 소지가 많다는 거. 디귿 개공은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개공이 딱 계약 성사시켜 버리면 보수가 확보돼야 안 돼. 이게 책임 의식이 없고 책임 중개를 안 할라래요. 그러니까 니을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책임 서비스를 제공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지. 그래서 개공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모두에게 불리. 모두에게 불리. 모두에게 불리. 됐어요? 자, 끝. 자, 독점 들어갈게요. 독점이 뭐예요? 독점하고 이제 전속은 특징도 특징이지만 개념을 잘 비교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개념을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잘 봐보세요. 독점. 자, 독점은 A에게 한 사람 맡겼죠? 그럼 B 개공에게 의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B에게 의뢰를 해서 근데 B가 거래를 성사시켜 버려요. 그러면 지금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누가 문제예요? A.
자, 말이 보수지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겠죠? 얼마를 다 받아낼 수 있겠죠? 보수 전에. 그러면 이제 이건 독점이고 전속 한번 보세요. 전속은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 배운 거잖아요. B에게 의뢰를 했어. 근데 여기도 B가 성사시켜 버려요. 여기도 B가 성사시켜 버려.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러면 A가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를? 보수 전액 해당하는 금액 기억나? 그러면 여기 그림은 똑같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도 독점을 맺었어요. A하고 독점을 맺었어,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근데 의뢰인이 을을 발견했어요. 둘이 계약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왜? 독점이니까. 독점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독점은 다른 개공이 거래를 끝내든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끝내든 뭔만 체결하면, 계약만 체결하면 무조건 중개 보수가 확보가 된다 안 된다? 무조건 확보가 돼요. 자, 다른 개공을 통해서 거래가 끝나든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하든 무조건 보수가 확보된다 안 된다? 이게 독점이야. 그러면 개공에게 가장 유리해요, 불리해요? 가장 유리해.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능력이 없잖아요. 독점은 한 사람이 맡겼잖아요. 근데 개공이 능력이 없으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러면 계약 기간 동안 시간 낭비. 또 유능한 개공 선정하기도 어렵고 이런 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장점은 뭐 보수가 확보된다 할지 적극적으로 중개하려고 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전속 한번 볼게요. 전속은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근데 여기도 을을 발견해요. 그러면 중개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거 중개 보수 받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이제 아까 틀린 거 만회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보수를 받냐 안 받냐 이것만 대답해. 받아? 50% 범위내서? 우리 못 받아요? 둘이 못 받는다는데? 받아? 대답하지 말자. 뭐 묵비권 행사자. 거의 상책이다. 대답해봤자 맞아도 그만 틀리면 좀 그러니까 여기는 받는다. 보수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보수 못 받아. 받고 희망상 아주 좋았어요. 중개 보수는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받는다? 비용 실비를 중개 보수 얼마 범위 내서 자기 돈 들어간 것을 받아낸다는 것이지 그것도 다 받는 게 아니라 보수 50%.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것을 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에서 달라진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속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개공은 광고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중개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일반보다는 보수가 확보돼. 독점보다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개공에는 보수가 확보되고 의뢰인은 그래서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래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전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줄고로 갈게요. 밑줄고로 갑니다. 자, 양가로 2번 독점 나와 있어요. 특정 개공에게 독점적으로 의뢰함으로써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누가 거래를 성립시키는지 불문하고 이 지문. 누가 거래를 성립시켰는지 불문하고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는 형태의 중개계약이다. 밑줄 보세요. 그리고 1번 개공에게 가장 뭐다?
유리하다.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미국 공인중개업 협회에서 권장하고 있다는 거. 자, 디귿 리을 묶어서요. 이제 디귿이 장점이에요. 장점. 개공은 의욕적으로 조사 확인, 광고 활동, 다른 개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중개부 기업화를 촉진하는 형태 나와 있죠. 리을 유능한 개공 선정이 곤란하고 정보를 독점하여 공개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동안 무슨 낭비? 시간 낭비. 그러니까 디귿이 장점이고 리을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보세요. 의뢰인이 특정 경우 1인에게 중개관 독점적 권한을 보이고 계약 기한에 걸려서 보수를 지급하나. 가까이 끊어보세요. 뒷집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거기 몇 적으세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데 뭘 지급해야 한다? 실비는 지급. 그러면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란 단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이 이제 독점하고 차이점이 되는 거지. 이거의 독점 중개계약하고 무슨 점? 차이점. 이거의 독점 중개계약하고 무슨 점?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특징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 규정을 뒀다는 말. 자, 의뢰인은 여러 개공에 의뢰하지 않고 책임 서비스. 의뢰인은 자, 개공이 책임 중개를 하니까 의뢰인은 책임 서비스를 제공받죠. 그리고 디귿 특정 개공에게 독점권하고 중개 보수를 보장하면서 개공은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전속 중개계에서 사유 전속 중개 제한으로부터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개공 의뢰인 모두에게 요리 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두에게 불리한 건 뭐예요? 일반. 자,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전속. 개공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독점. 됐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은 뭐 바로 책을 밑줄 보세요. 공동은 말 그대로 물건 하나를 혼자 산 거예요. 여러 개공이 협력해서 한 거예요. 협력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개공 단체, 부동산 거래 센터, 2인 이상 개공 공동할 때 의뢰하는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특징은 조직화 능률이라 동그라미. 이제 조직화 능률에 의해서 가장 이상적이다. 여러분들 그 정보망을 이용한 중개 형태 있죠? 이건 다 공동중개가 되는 거예요. 공동중개. 정보망. 그래서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조직적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개활동에 참여하는 개공 중개 기술과 지식 신뢰성이 높은 수준이어야 되고. 그다음 시간과 비용. 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겠어요? 협력해서 하니까. 협력해서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순가. 순가 중개 계약 들어갑니다. 자, 순가 중개 계약이란 게 뭐예요? 자, 이 사람하고 둘이 순가 중개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맺느냐? 이게 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이 주택을 2억만 받아달라. 얼마만 받아달라? 2억만 받아달라. 알파는 전부 다 뭘로 가져가자? 보수로 가져가자. 뭐 이런 원리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알파가 5천이더라면 보수 얼마 떨어져? 5천만 원. 2억짜리 하나 하고 5천 벌면 괜찮겠죠? 그죠? 한 건 하고. 그죠? 이게 순가예요, 순가. 근데 이제 법정 보수 계산하면 주택 같은 거 요율이 0.4 정도 되잖아요. 조례표에 보면 서울 같은 데 그러면 80만 원밖에 안 나와. 많이 초과됐어요, 적게. 그러면 이제 순가 즉 이것은 초과 보수로 걸려 들어가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초과 보수 못 받게 돼 있죠. 그럼 초과 보수 받으면 몇 년하고 몇 년? 징역 벌금
금지 행위로 걸려 들어가요. 근데 알파가 70만 원이다라면 법정 보수 초과했어 못했어? 80만 원 초과 못했잖아요. 2억 70만 원 주고 팔아주면 초과가 안 된 거잖아요. 80만 원. 그러면 금지 행위로 처벌해 못해? 못해. 그래서 이제 이 순가도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수가 초과됐을 때면 이걸로 처벌받는 것이지 순가 중개계약을 하지 말라는 법 조항은 없어. 보수 더 받지 말라는 조항만 있어요. 그래서 순가 중개계약도 인정이 됩니다. 자, 양가로 5번 순가 중개계약 의 보세요. 의뢰인이 미리 개공해 중개된 매도 가격을 제시한다. 자, 매도 가격을 제시한다. 몇 줄? 의뢰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보수로 취득하게 하는 중개계약이다. 초과하는 금액을 보수로 취득하게 하는 중개계약이다. 특징. 자, 보수가 불합리하게 과다이기 쉽다는 말. 됐어요? 자, 개공이 자신의 수입 증대를 도모하다 보면 거래의 비능률화, 거래면의 부조리를 초래하기 쉽다는 말. 그죠? 그 다음에 개공이 수입 증대를 정상 시가보다 높게 가격을 제시해서 취득을 해. 내게 무슨 의뢰? 피해를 준다는 거. 자, 니을 중개사법상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뭐해서? 그러면 금지행위. 초과해서 수령하면 금지행위. 다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가 초과됐을 때만 금지행위로 처벌받는 거예요. 초과되면 위법은 처벌받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지금 분류 방법은 이제 보통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밑에 그 박스에는 이제 이 다르게 분류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제 학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류했냐면 중개 권한의 독점성 동그라미 이렇게 분류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일반, 독점, 전성. 자, 이렇게 분류가 되세요. 어떤 게 독점성이 강하겠어요? 독점이 가장 강하겠죠. 그 다음에 강한 것이 전성. 가장 약한 것이 일반. 이게 독점성.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독점은 시기상조라 해서 이 전속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일반 중개계약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에다가 규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자, 중개계약 주체 수에 따른 구분 이렇게 보면 단독하고 뭐요? 공동. 자, 혼자서 물건을 중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단독. 2명 이상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공동. 자, 중개 보수 지급 형태 몇 쪽 보세요. 보수 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 있어요? 정률, 정가 중개계약하고 순가 중개계약 있어요? 자, 정률이란 게 뭐예요? 일정한 비율. 이게 법정 보수 한도 내에서 뭐 0.7% 범위 내 0.7% 달라 뭐 이런 형식이지. 그리고 순가는 아까 얼마만 받아달라 나머지 보수 가져라 이 말이고. 자, 정가는 이것도 마찬가지. 가격. 법정 보수 한도 내에서 법정 보수 100만 원이다면 우리가 90만 원을 하자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하는 거고 순가는 얼마를 가져가라 이렇게 구분. 이게 보수 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 정률, 정가, 순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자, 일단은 이런 분류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3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 비교 있죠. 이것은 서식인데 서식을 수업용으로 비교해서 줄여놓은 거예요. 수업용을 비교해서 줄여놓은 거고, 자, 위에 도표가 앞면이고 밑에 도표가 뒷면입니다. 자, 앞면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뒷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일반 중개 계약서하고 전속 중개 계약서 이건 수업용으로 다시 내가 줄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이제 뭐가 서식화되어 있는가 봐보세요. 일반 의뢰인 요청 협력자서 이것은 그냥 서식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넣어놓은 거예요. 전속은 의무적으로 작성한다. 이건 내가 넣어놓은 거고. 그러면 의뢰 내용이 있어요.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거래했던 거 체크하는 이거 똑같고. 그다음에 개공하고 의뢰인 의무사항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것은 개공의 의무.
이거는 의뢰인의 권리 의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은 개공 의무할 것도 없어요. 개공 의무할 것도 없고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것도 없어 성실만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자, 전속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법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자, 거기 맨 위에 업무 처리 상황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하라. 이거 기억나요? 아이고, 전속 중개 서식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정보 공개 며칠 내 공개? 7일. 공개했다는 사실 지체 없이 알려주라고 했죠? 뭘로써? 문서로서.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공개 그 X라고 바꿔주세요. 공개 O라고 나와 있죠? 공개 X라고 바꿔주세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확인 설명을 성실히 수행하라. 자, 이거 앞에서 법에서 전속할 때 다 배운 거거든요. 전속할 때 다 배운 거요. 자, 그래서 서식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식에가 이것하고 차이점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의뢰인의 권리 의무가 있죠. 자, 권리는 자 뭐냐면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이게 권리고, 그다음에 협조하라. 확인 설명하면 협조하라. 이게 이제 의무고 의무. 근데 우리가 전속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있죠. 첫 번째가 뭘 지불하라? 위약금. 위약금 얼마 지불하라 그랬어요? 보수 얼마 범위에 해당하는. 또 하나가 소요된 비용. 이거 얼마? 50%. 그다음에 협조하라. 협조하라는 것은 차이점 중에서 공통점이죠. 이렇게 협조하라 이렇게. 이해됐어요? 협조하라는 것은 차이점 중에서 공통점. 자, 전속은 위약금 지불하라, 소요된 비용하라, 협조하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면, 뒷면 다 똑같아요. 자, 봐보세요. 둘 다 유효 기간은 몇 개월이 원칙.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자, 둘 다 중개 보수 거래 금액 얼마 지불하는 거 둘 다 들어있죠? 똑같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이 서식에 있다는 걸 익혀야 돼요. 자, 보수를 과다 징수하면 차액을 환급하라. 손해 발생하면 손해액 배상하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둘 다 똑같아. 그 다음에 그 밖의 사항인데 그 밖의 사항, 자, 약정이라고 적었어요. 그 밖의 사항 약정인데 이 그 밖의 사항이란 뭐냐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약정하라는 거예요. 정하지 아니한 사항. 아니한 동그라미. 자, 이게 중요해요. 아니한 사항을 약정하라. 그럼 위에 보수를 과다 징수해도 차익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손해 발생해도 손해배상하지 말라. 이런 약정은 돼, 안 돼? 그런 약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약정하라. 됐어요? 둘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작성 둘 다 소통 작성. 왼쪽은 보관 규정 없고 오른쪽 3년.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이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동그라미. 그리고 서공 X. 자, 서공은 중개계약서에 같이 서명 날인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밋이 아니라 뭐다? 또는. 의뢰인하고 개공만 하면 돼. 그리고 서공은 같이 한다는 규정이 없어. 그럼 서공이 같이 한다는 건 어디만 나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에서 밋이고 같이 한다는 규정이 있고, 여기는 또는이고 서공이 같이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면에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대충 익히해 주세요. 앞면에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차이점은 여기고. 자, 뒷면은 다 똑같아요. 일반이든 전속이든 다 똑같은데 권리 이전용 계약서하고 취득용 계약서 있죠. 이전용 계약서는 매도 의뢰이나 임대 의뢰 들어왔을 때만 작성하는 거고, 취득용은 매수 의뢰, 임차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작성하는 거예요.
앞면은 무조건 작성하는 거고 매도든 매수든 뒷면은 매도 의뢰가 들어오면 이전용, 매수 의뢰가 들어오면 취득용만 작성해요. 그럼 매도 즉 권리 이전용이 어떤 거에 서식화 되어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소유자 및 등기 명의 인적사항 적게 돼 있죠. 자, 물건을 표시해서 적게 돼 있는데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 지구지역, 현재 용도 들어있죠. 자, 지구지역, 현재 용도 동그라미. 지구지역하고 현재 용도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리고 건축물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용도 서식화 돼 있죠. 그 옆에다 적어. 무엇은 없어? 방향 X라고 적었어요. 중개계약서는 방향이 서식화 돼 있잖아. 그럼 확인설명서는 방향이 서식화 돼 있을까? 돼 있어요. 자, 표시란에 들어 있어요. 자, 뒤에 한번 봐보실래요? 자, 몇 페이지를 봐주셔야 되냐면 112페이지. 페이지가 없어. 102페이지. 10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대상 물건의 표시란이 있어요. 건축물 표시란에 전용 면적, 대지 지문, 준공연도, 용도, 구조, 방향 동그라미. 방향이 있잖아요. 물건의 표시란에 방향이 있는데 중개계약서는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방향이 X. 확인 설명서하고 중개계약서도 비교가 돼야 돼. 방향 X 적어놨어요? 그리고 은행융자 받은 거 있으면 은행융자, 권리금, 재세 이런 것도 적게 돼 있고, 그다음에 권리관계,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권리관계 적게 돼 있고, 규제 및 제한사항, 의뢰금액 동그라미. 의뢰. 거래금액이 아니라 의뢰금액. 그리고 이제 취득용 계약서는 매수 임차 의뢰가 들어오면 취득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액, 희망지역, 그 밖의 희망. 자, 희망자만 들어가면 다 어디가 들어가? 취득용. 다 희망이죠. 어느 지역 물건, 얼마 가격, 그죠? 자, 그래서 희망은 다 취득용만 작성한다. 공부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계약서 서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눈에다 익혀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의뢰 접수. 이 4절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보통 중개계약서 많이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 중개계약서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접수 들어오면 뭘 접수 받아야 되냐 이거요. 비교를 해놨어요. 매도 의뢰 받을 때는 물적사항 똑같죠? 매수 의뢰. 매도 목적, 매수 목적 거의 비슷하고 권리관계만 동그라미. 권리관계는 매도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확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의뢰 들어왔을 때는 권리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는 매도 의뢰 접수 받을 때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매도 희망 가격, 매수 희망 가격, 중개계약 희망제 그러니까 비슷하는데 이 권리관계는 매도 의뢰 접수 받을 때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이제 서식까지 접수 처리까지 해서 중개계약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가 수업이고 다음 주에는 2장 조사 확인, 물건 조사 확인 여기서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중개계약까지 계약서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 배운 거 복습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